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입니다.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 저자는 조윤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윤재, 고전 연구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마케팅실, 삼성영상사업단, 스타맥스에서 근무했다. 이후에 출판계에 입문해서 오랜 동안 책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책을 쓰고 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 6분 투자로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산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습관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진 않더라도 분명 삶을 변화시킨다. 머물고 싶은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힘차게 하는 사람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별한 방식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다음은 맹자에 실려있는 글이다. 사람의 길은 주야로 자라나게 하는 것. 동이 틀 무렵 접하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 맹자가 말하는 생명의 기운은 평단지기로 잘 알려져 있다. 맹자는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이 있다는 성선설의 주창자이다. 하지만 마치 산이 나무를 벌목하면 벌거숭이 산이 되듯 사람의 선한 본성 역시 살아가면서 점차 소멸된다고 말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대낮에 하는 행위, 지나친 욕심과 놓쳐버린 감정이 선한 본성을 점차 해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악함에 빠지지 않고 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이 공급해주는 아침 기운, 즉 평단지기가 있기 때문이다. 도덕경에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글이 실려 있다. 여기서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한없이 높아지려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잠깐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멈출 줄 아는 것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자신을 떠나 오롯이 본연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래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잠깐 멈춤에 대해서는 대학에도 실려 있다. 멈출 것을 안 다음에야 정해지고 정해진 후에야 마음이 고요해지며 고요해진 후에야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후에야 생각할 수가 있고 생각한 후에야 얻을 수가 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평온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잠깐 멈춤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해준다. 오직 멈춘 것만이 멈추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자신, 내가 되고자 하는 자신이 되려면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하루의 시작인 아침이다. 많은 고전에서 거듭 신독을 강조하는 것은 옛 선비들의 가장 필수적인 수양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행동을 삼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혼자 있는 곳에서도 마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행동을 삼가하고 절제해야 한다. 그래서 주로 신독은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의 시간이나 남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동트기 전의 시간에 가졌을 것이다. 옛 선비들은
신독을 자신을 돌보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삼았다. 공자의 제자 중 증자는 이를 성찰의 시간으로 삼았다. 날마다 3가지 점에서 나를 반성한다. 일을 할 때 불성실한 적은 없는가? 법과의 신의를 저버린 적은 없는가? 배울 때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이 3가지 질문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 퇴계 선생은 낮에는 배우고 저녁에는 생각한다라며 저녁 시간을 배움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신독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어려워한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날 있었던 번잡한 일에 대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한다. 또 감정과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으로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면서 오히려 잡다한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것이다.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잃게 된다. 쉽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말만 늘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큰 소리치며 자신을 과시하기에 급급한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말을 쉽게 내뱉고 말 뒤에 오는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실천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한 번 말한 것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고 약속을 남발할 수도 없다. 실언이라는 말이 있다. 실수로 잘못을 말함 또는 그런 말이란 풀이가 사전에 실려 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가벼이 말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는다. 마음을 얻고 싶다면 같은 온도로 생각하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좋아하는 것이 같고 싫어하는 것이 같다면 사람들은 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역지사지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공감은 감성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대중을 이끄는 리더의 경우 공감은 꼭 필요한 덕목이다. 자신들과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리더를 따르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한때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같이 생각하고 함께 느끼는 감성의 리더를 따른다. 세수하듯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든다.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 중국 은나라의 탕왕은 중국 고대의 임금 중 가장 훌륭한 군주 중 한 사람이다. 그 탁월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예문의 글도 그 중 하나이다. 예문은 탕왕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새겨놓고 날마다 마음속에 새겼던 글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대야에 담은 물로 세수를 한다. 그 대야에 새겨두었으니 날마다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세수하는 시간은 스스로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계기가 주어졌을 때 변화를 결심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새해가 되었거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변화를 결심하고 머리띠를 두르면 그러면서 마음을 다지지만 그 변화는
지속되지 않고 작심삼일이 된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진심으로 변화를 바라지 않으면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마치 세수를 하듯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하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해야 한다. 이처럼 변화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킨다.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큰 일도 이룰 수가 있다. 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굳건히 다지고 치밀한 준비를 한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는 긴장을 풀어 방심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정작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나타난다. 작은 물구멍 하나로 거대한 뚝이 무너지고 작은 불티가 집을 태운다. 장군의 잘못된 명령 하나로 군대가 무너지고 지도자의 사소한 습관이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 조직에서도 작고 사소한 일을 중요치 않게 여기면 큰 기강이 무너진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은 일상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평상시 매일 하는 일은 작은 일로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큰 이상을 이루기 위한 바탕이 된다. 매일 하는 일은 루틴이라고 한다. 판에 박힌, 타성적인 일이라는 뜻이다. 이 루틴이 지루하게 여겨진다면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작은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큰 일을 이루는 시작이다.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급선무라는 말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야 되는 일이라는 뜻으로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가 이 말을 했던 의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이다. 맹자는 사랑을 가르쳤지만 이 지혜는 세상의 모든 일에 해당한다. 그 어떤 일이든 그 경중과 우선순위를 모르고 시행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사람들과 꼭 필요치 않은 말을 나누다 보면 남의 험담을 하거나 꼭 지켜야 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있다. 근거 없는 풍문의 발설자로 지목이 되어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일 또한 마찬가지다. 일의 경중을 잘 살펴서 중요한 일부터 또는 시급한 일부터 해 나가야 한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말과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과 일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도 여유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것이 특별히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다. 또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되었기에 쉽게 바꾸지 못한다. 대화를 나눌 때도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일이 많이 있다. 남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공자 철학의 핵심인 서의 정신이다. 그 근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가까운 사람에게로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공자의 정신이다. 그래서 공자는 나를 사랑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장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위나라 왕을 만나자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선생은 왜 그리 고달파 보입니까? 지혜롭다고 명성이 높은 장자를 실제로 보고 그의 허름한 모습에 실망했던 모양이다. 그러자 장자가 대답을 했다. 나는 가난한 것이지 고달픈 것이 아니다. 자신은 단지 부를 추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난이 자신에게서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당당히 대답한다. 가난은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 부자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인 것은 아니며 가난하다고 해서 인격이 모자라지도 않는다. 오직 부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의 안목이 잘못된 것이다.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가난을 이겨내고 큰 일을 이루었다. 그들을 보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임을 알 수가 있다. 지금 가난하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자존감이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가난을 곧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다. 좋은 기회일수록 더 신중하라.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질 기회가 왔다고 모두가 축하하며 환호성을 지른다. 물론 좋은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 하지만 좋은 조짐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그 기회를 잡아서 일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조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좋은 조짐에는 경계해야 될 문제가 있다. 좋은 조짐이 있으면 사람들이 방심한다. 평상시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을 잊고 서둘러서 일을 망치기도 한다. 내게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은 나를 방심하게 만드는 함정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일, 마음에 드는 일이 생기길 기대한다. 하지만 정작 일을 이루는 것은 좋은 조짐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일에 임하는 충실한 자세이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은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담담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이다. 행운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계획할 때는 거리를 두어 살피고 실행할 때는 몰입하라.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자 미래 예측가로 유명한 피터 드러커는 자신이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관찰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자서전에 방관자의 모험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심리학자들은 어떤 일을 냉정하게 판단하려면 그 일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을 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라고 충고한다. 거리를 두고 냉정한 시각으로 판단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다음에는 그 일과 한 몸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한다. 바로 몰입의 원리이다.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잊고 일과 하나가 되는 몰아일체가 필요하다. 몰입해서 오직 그 일만 생각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여기저기 다른데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이 산란하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을 계획할 때는 객관적인 시야로 냉철하게, 일을 실행할 때는 오직 그 일만 생각하며 몰입해야 한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나를 바꾼다. 맹자는 나라가 태평성대일 때 놀고 즐기고 게으름 피우고 교만하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준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그래도 피할 길이 있지만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은 피할 길이 없다. 여기서 하늘이 내린 재앙이란 천재지변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겪는 재앙을 일컫는다.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은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 나쁘다 하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판단한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모두 지난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결과이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 역시 오늘의 삶이 결정한다. 맹자는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이겨낼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 역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나를 바꾸면 된다.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에 오늘 최선을 다하면 오늘의 노력이 내일을 바꿀 수가 있다. 타인의 말에 의존하거나 골라 듣지 말라. 만약 말만 듣고 사람을 등용한다면 언변이 좋은 사람을 등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특정 잣대로 판단하고 차별해서 그 사람의 의견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겉모습이나 선호도에 따라 차별을 두면 언노가 막히고 좋은 의견을 잃을 수가 있다. 초안전쟁의 영웅 한신은 자기에게 패했던 패장 이좌거에게 겸손하게 전쟁의 계책을 물었다. 그러자 이좌거는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1000번을 생각하면 한 번쯤은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계책을 말해준다. 이 계책을 들은 한신은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의견의 귀를 열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말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되고 말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덕목이다. 말을 절제하면 마음도 단정해진다.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말 역시 아름답다. 하지만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나오는 말 역시 흉하다. 마음이 조급하면 말 실수를 부른다. 좋은 말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평판을 높여주지만 나쁜 말은
듣는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다. 하지만 말을 절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감정에 휩쓸리면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결국 말 때문에 화를 일으킨다. 꼭 중요한 자리에서만이 아니다. 평상시에도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원인은 대체로 말이다. 자신 역시 후회로 마음을 끓이게 된다. 스스로 말을 주체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병마개로 병을 틀어막듯 입을 다물어야 한다. 당연히 말의 뿌리인 마음 역시 성을 지키듯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말 때문에 화를 일으키고 마음이 상했던 것을 생각하면 절실히 새겨야 될 말이다. 비울수록 채워지고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 당나라 사람으로 평생 은거하며 살았던 주인 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한평생 길을 양보했지만 백걸음도 뒤처지지 않았고 한평생 밭두렁을 양보했지만 밭 한 구역도 잃지 않았다. 한평생 양보만 하고 살았지만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내 것은 단 하나도 내어줄 수 없다는 태도로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글이다. 아무리 욕심을 부리며 살아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다. 뺏기지 않으려고 꼭 쥐고 살지만 남은 것은 허탄한 마음뿐이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다. 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덕에 힘쓰는 것이고 그 다음은 베품에 힘쓰는 것이라고 했다. 천하의 근심과 기쁨, 즐거움과 걱정은 모두가 베푸는 대로 받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는 넓고 넓어 보답이 반드시 베푼 데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답이 없는 곳에 은혜를 끼치는 것을 군자는 귀하게 여긴다. 베풀고 양보하는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다. 비울수록 더 채워진다는 말이 있다. 더 베풀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한비자를 보면 제나라 황공과 명제상 관중이 부의 한계에 대해서 논하는 장면이 나온다. 부의 한계는 부에 만족했을 때인데 사람들이 끝을 모르고 계속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파멸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만족함을 알면 삶이 즐겁고 탐욕을 쫓으면 근심하게 된다. 행복은 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충분한 물이 있는데도 계속 우물을 파는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또한 가난하다고 해도 가난에 짓눌리지 않고 평안하게 거하며 도를 추구하는 즐거움을 누린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안빈 낙도이다.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 오직 자신의 삶 자체에 집중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결국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랑에 있다. 자기 확신만 있다면 말은 당당해진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만약 상대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맹자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그 사람의 지위나 권력을 보지 말고 나와 대등한 사람으로 보라는 것이다. 맹자는 이런 원칙이 있었기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맹자는 당당했다. 맹자는 그들이 가진 부귀와 영화는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를 하찮게 여겼기에 맹자는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 높은 권위와 권세 앞에서 위축되지 않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맹자처럼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면이 훌륭할 것이라는 선입견도 버려야 한다. 한 걸음 물러서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심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신과 심정적으로 가깝게 여길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감정이입을 하고 자기 일처럼 여긴다.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이나 승부를 겨루는 중요한 순간에 감정이입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위의 명언은 바둑을 예를 들어 이런 심리를 경계하고 있다. 바둑을 두면서 사람들은 승부에 집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관람자가 볼 때는 당연히 뻔한 수라도 대국자는 보지 못하고 지나쳐 승부를 망치기도 한다. 이 말은 우리가 행하는 인생의 모든 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을 계획할 때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일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객관적인 시각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러서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면 단 한 수의 패착으로 일을 망치는 것도 막을 수가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단 한 수의 패착이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장자에 실려있는 이 글에는 짝이 있다. 자신이 미혹된 것을 아는 사람은 크게 미혹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장자는 이렇게 말한다. 크게 어리석은 자는 평생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크게 미혹된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평생 살아간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 특히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부족한 점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아야 그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고 매일매일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몽테뉴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세계를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식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그 지식 역시 곧 낡은 지식이 되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평생 공부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단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 장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 멈춰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야 얻을 수가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기에 바쁘고 삶을 영위하기에 여념이 없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다.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현실의 문제들로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멈춤의 시간이다. 멈춰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야 얻을 수가 있다. 내 마음을 잠깐 멈추고 싶다면 마음이 분주한 사람보다는 고요하게 덕이 갖춰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들이 남긴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바로 고전이다. 내 얼굴을 제대로 보려면 멈춰있는 물을, 또 내 마음을 제대로 보려면 마음이 고요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감정을 다스리려면 먼저 그 감정이 드러나기 전의 상태, 즉 평상심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다. 평상심이 사욕 때문에 욕심에 치우쳐 있거나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외부의 반응에 조화롭게 대응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양과 공부가 필요하다.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내 마음을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이다. 이를 위해 새벽이나 잠자기 전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일상의 행복을 누려라. 작은 새가 둥지를 짓는 데는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두더지가 하천에서 마시는 물은 배를 채울 정도만 필요하다. 현대는 물질과 행복이 동의어가 되었다. 많이 가질수록, 부자가 될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 사람이 누릴 진정한 행복은 다르다. 행복은 만족을 아는 데 있고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는 마음에 달려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남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다. 오직 물질과 탐욕을 쫓는 사람은 작은 새나 두더지처럼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작은 동물에게 배워야 한다. 그들은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쌓아두지 않는다. 하늘이 변함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돈이나 지위의 꿈을 두지 말고 더 아름다운 가치에 눈을 돌려야 한다.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은 얼마든지 있다. 사랑, 배려, 나눔, 진실. 입으로 말하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때로 삶에 지칠 때면 창밖의 새들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들의 노래는 왜 항상 즐거운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부드러움은 능히 단단함을 이기고 약함은 능히 강함을 이긴다. 우리는 흔히 약한 자가 강한 상대를 이기면 이변이라고 놀라워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노자도 물을 이야기하면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다. 한없이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이다. 회남자에는 치패설존이라는 문구가 있다. 늙어서 이는 없어져도 혀는 남는다는 말로 단단하고 강한 것이 먼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남아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강풍의 거목은 쓰러지지만 부드러운 풀은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자연의 이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언제나 강함을 추구한다. 강하고 단단한 것이 힘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굳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승자강의 일을 말해준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을 믿기에 굳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힘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위협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논어, 명심보감, 도덕경, 책은담 이러한 고전들 중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문구들을 발췌해서 현대적인 언어로 해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수술 잘 익혔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